구독자 여러분, ABL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의 단기 매도 출회가 나오면서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ABL 바이오도 22만 원 최고점을 찍었지만 마이너스 5%의 눌림으로 마감했는데요. 바이오의 조정은 우리 ABL 바이오의 문제가 아닌 내용을 뜯어보면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알테오젠 관련 건에서 나온 전체적인 조정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ABL의 펀더멘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다시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데요. 특히나 바이오의 경우 섹터 전체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주 성향이 강한 만큼 타 섹터보다도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우리 ABL 바이오 하나만큼은 다각도로 심도 있게 체크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시간은요, ABL 바이오를 볼 때 단기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곧 발표될 ABL503의 면역 항암 임상 업데이트 내용 체크하고요. 이어서 12월 중순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데이터 공개 이벤트와 그리고 다음 주 이후 윤곽이 나올 코스닥 활성화 종합 대책입니다. 12월 중순은요, 임상, 플랫폼, 그리고 정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ABL의 주가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신다면 현 시점 ABL 바이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유튜브는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발전소 채널은요. ABL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최신 소식과 방향성, 그리고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BL503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자세하지만 어렵지 않게 ABL503이 어떤 면역 항암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503은요, ABL바이오의 면역 항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으로 그랩바디 T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PD-L1과 포1BB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항체인데요. 자, 무슨 암호 같고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PD-L1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투명망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포1BB의 경우는 T세포를 강하게 깨우는 가속 페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은요,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고형암들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암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암세포 표면에 PD-L1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면역 경찰관 역할을 하는 T세포, 여기에는요, PD-1이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T세포가 암을 공격하려고 가는데 이 암에 있는 PD-L1을 만나게 되면요, 공격을 멈춰라 라는 신호가 전달돼서 T세포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암이 공격 대상인 걸 인지를 못해서 암이 작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PD-L1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는요, 암세포 표면에 PD-L1을 딱 잡고 가려버려서 이 T세포의 PD-1과 이 PD-L1이 서로 못 만나게 만들고요. 그 결과 T세포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도록 면역 기능을 되살려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ABL503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암의 면역 공격을 피하는 이 PD-L1이라는 투명망토는 무력화시켜버리고요. 동시에 면역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포1BB를 발현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PD-1 단독요법이 가진 낮은 반응률과 내성 문제를 이 PD-L1과 포1BB의 이중항체 구조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ABL503입니다. 자, 좀 풀어서 얘기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주인 12월 10일에 영국 런던에서 에즈모 아이오 2025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ABL바이오가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인 ABL503의 6주 간격 단독요법 일상 데이터를 공식 발표합니다. ABL503은요, 앞서 미국의 아스코 등에서 2주 간격 투여 임상 데이터가 이미 공개되면서 고형암에서 의미 있는 항암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ABL의 면역 항암 주력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투여 간격을 2주에서 6주로 늘린 데이터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회사 코멘트를 보면요,
유효 용량을 2주에서 6주로 늘렸음에도 항암 효능은 유지가 됐고요. 안전성은 오히려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포스터 제목 자체가 장기 면역 기억을 통한 지속적인 효능과 우수한 안전성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왜 6주 간격이 상업성에서 중요할까요? 어차피 항암제는 효과가 중요하지 2주든 6주든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 임상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업화와 매출 관점에서는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 간격이면은 환자가 병원에도 자주 와야 되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투약실과 병상, 인력 리소스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6주 간격으로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암 환자에게는 편의성과 삶의 질 개선, 병원에는 운영 효율성을, 제약사에는 경쟁력 대비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ABL503처럼 향후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선스 아웃을 노리는 자산은요, 효능, 안전성, 편의성, 이 3박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서 T세포 활성과 항암 효과, 안전성이 어떤 수준까지 유지되느냐, 이 부분이 확인되면요, ABL503은 단순 파이프라인을 넘어서 상업성까지 갖춘 차세대 면역 항암제 후보로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BL503을 ABL 바이오의 전체 그림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올해에만 4월에 GSK와 그랩바디비 BBB 셔틀 플랫폼 딜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엔 11월에는 일라이 릴리와 또 다른 그랩바디 B 플랫폼 딜,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빅딜 두 건을 연달아 성사시키면서 그랩바디 B의 글로벌 위상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ABL은 지금 세 가지의 탄탄한 성장 스토리 라인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먼저 그랩바디 B는 사노피, GSK, 릴리까지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연속 레퍼런스가 생겼고요. 둘째로 RNA 모달리티 확장 스토리로 siRNA나 ASO 같은 RNA 치료제 전달까지 확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랩바디 T 플랫폼의 ABL503, 111 같은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고용암에서 직접 매출을 낼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입니다. 여기에 이중항체 ADC도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ABL은 이제 BBB 셔틀 플랫폼 회사를 넘어서 플랫폼, RNA 모달리티, 면역 항암제를 한 번에 들고 있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12월 중순에 아이오니스와의 공동 연구 데이터 공개가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잡혀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현재 미국의 RNA 전문 바이오텍인 아이오니스와 함께 그랩바디 B를 이용해 siRNA 등 RNA 약물을 뇌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전달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그랩바디 B는 주로 CNS, 중추신경계 뇌질환용 BBB 셔틀로만 인식이 됐었는데요. 아이오니스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근육과 지방 등 말초 조직까지 전달 가능성을 입증하게 되면은 플랫폼이 뇌에서 근육, 대사질환, 비만 등으로 적응증이 크게 확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릴리가 비만 치료제와 함께 근감소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릴리의 비만 근육 파이프라인, 그랩바디 B의 근육 전달 데이터, 아이오니스의 공동 연구, 이 삼각구도가 맞물리게 되면은 추가 딜과 후속 적응증 확장 스토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안티바디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2025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ABL과 아이오니스의 데이터 발표 시점이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12월 중순으로 안내가 된 만큼 시장에서는 이 학회 일정 전후 구간에 발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자면 ABL503이 그랩바디 T 플랫폼의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이벤트라면 아이오니스의 공동 연구 데이터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근육과 RNA 모달리티를 키우는 이벤트입니다. 두 개 다 ABL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건드릴 수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12월 중순 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르면 다음 주에 코스닥 활성화 종합대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들에 따르면요, 11월 12일부터 12일 전후에 구체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제 혜택 강화인데요. 코스닥 관련 펀드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기금 및 정책자금 유입 확대 방안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현 3%대에서
5%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성장 섹터에 정책 자금을 넣는 그림입니다. 아직은 확정안이 아니라 검토 윤곽 단계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는데요. 이 코스닥이 변동성 큰 시장이라는 인식을 성장주 정책 지원의 플랫폼으로 바꿔서 키워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수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예쁘게 포장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한 플랫폼이나 파이프라인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에 집중될 확률이 높겠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코스닥 바이오가 몇 개냐? 그 안에 우리 ABL 바이오가 거의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ABL 바이오는 코스닥 시총 5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글로벌 빅딜을 가져가고 있고요. 임상과 기술 이전 등의 풍부한 모멘텀을 가진 우리 ABL이 상단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한 달에만 ABL 503 데이터, 아이오니스 데이터 발표,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겹쳐 있다는 점에서 뉴스 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이벤트들이 끝난 뒤에 ABL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를 미리 상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저기 밑에 구간, 제가 10월부터 말씀드렸던 10만원 이하 구간에서 비중 채우신 분들은 지금은 방향성만 맞다면 홀딩이 유리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벤트 직전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요, ABL 503, 아이오니스, 코스닥 대책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이번 달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시는 쪽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ABL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신 신규 소액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요? 보다는요, 12월 이벤트 전후로 나오는 눌림이나 조정을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임상, 딜, 정책이 동시에 얽혀있는 ABL 같은 종목은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종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따라가시면서 포지션을 쌓아가는 종목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완전 단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정만 놓고 단기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적어도 ABL 바이오만큼은 현재 10조 시총의 바이오텍 위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리레이팅을 노리는 구조적 성장주라는 큰 프레임을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BL 503 임상 업데이트는 ABL 바이오의 면역 항암 축을 키우는 이벤트고요. 아이오니스 공동연구 데이터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을 뇌에서 근육과 대사질환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이런 ABL에게 정책과 수급 모멘텀까지 붙여줄 수 있는 외부 변수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지금 구간은요, 단기 흔들림이 나온다면 구조적 성장주를 싸게 모을 수 있는 시간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 좀 어떠신가요? 다시 기대감이 차오르십니까?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12월 일정들과 26년도 펼쳐질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차분하게 ABL 바이오 행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ABL 바이오 관련 소식들 수집하고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구독자가 73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독자 1000명이 목표인 만큼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끼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백소장은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돈 되는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